제가 확통반이 3개여서 그 다른 반에서 속죄 모습을 했던 것 같다가 한 번 더 문제풀이를 또 할 거는 없으니까 그 다른 반 문제풀이 영상을 제가 또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도를 확률부터 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애를 치려면 여기부터 해야겠다. 확률이라는 애를 치려면 이 확률을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보셨잖아요. 중2 2학기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나와요.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 선생님 저 중학교 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하면은 기억 안 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게 있는데 이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먼저 배우고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확률을 배워요. 그럼 우리가 확률이라는 애가 뭔지를 보면 이 확률이라는 애는 경우의 수를 결국 2번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경우를 분모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 그때는 사건 A라고 안 하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가 넣게 돼요. 그럼 결국은 그냥 여기에서 경우의 수 한 번 구하던 거를 여기에서 2번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거를 분수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경우의 수가 지금까지 배운 거 그냥 이제 노가다로 세는 거 있죠. 뭐 2,6, 3,5 이렇게 노가다로 세는 일반 경우의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이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2학년 들어와서 합통 제일 초반에 나오는 원순열 앞자만 써야겠다. 그 다음에 배운 게 중순이에요.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저는 줄여서 앞으로 이거 가지순이라고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중복조합을 배워요. 이 7가지가 앞으로 섞어서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얘들아 이건 조합을 쓰는 거야 이렇게 안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문을 읽고 이거는 순열 문제다. 이거는 중복 순열 문제다. 이거는 원순열 문제다. 이거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가 7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상황에 쓰는지를 조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당연히 RPN과 개념물의 특징상 써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배반사건 이게 써있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힌트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면 섞어서 나올 거예요. 제가 뭐 섞어서 낼 수도, 섞어서 아예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학교 시험지나 우리 작년 거, 작년 강남고, 작년 태정고 거 시험지 갖다가 풀어보게 되면 섞여 있으니까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이번 강남고가 작년보다는 어렵게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학성이 또 근데 또 약간 문과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좀 이과생들한테 좀 많이 약점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이과생들도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가끔 가다가 나도 약간 그럴 뻔 했는데 그 이과 하다가 문과로 전향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난 이과가 좀 2학년 막바지 돼 보니까 난 좀 과학이 좀 아닌 것 같아. 난 그럼 문과로 가야겠다 하면은 이제 수학을 정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선택 과목이 그럼 자동으로 확통해지잖아요. 미적분은 선택을 못하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확통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확통이 일주일에 한 번짜리 수업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숙제를 안 해오면 아시잖아요. 숙제 안 해오면 바로 아웃 되잖아요. 숙제에서 아웃됐을 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수업인 만큼 확통이 생각보다 좀 중요해요. 수업이. 그래서 숙제는 꼭 해오시면 좋겠어요. 몰라서 못하는 건 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안 하는 건 안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그냥 이 확률 자체를 다 나갈 거예요. 진짜 확률의 뜻과 활용 부분을 다 나갈 거여서 한번 부지런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인과 사건인데 아마 교재로 한 번 하셨겠지만 뭐 이제 세 분은 우혁쌤이랑 아니면 저랑 한 번 했는데 기억나? 네. 그래서 뻥치지 마라고 하려 했는데 내니 오니까 넘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배우는데 자, 여기서 지금 단어가 6개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행이랑 사건은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나오고 이거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2, 4, 5, 6에 있는 거는 집합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고등수학 하를 깨쳐야만 알 수 있는 단어거든요. 자, 저 시행과 사건은 연관이 있는데 이 시행이랑 사건은 이 시행이라는 단어는 사실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는 단어예요. 그냥 이제 내가 주사위를 2개 던지는 시행을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시행은 내가 어떤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행위를 시행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진다. 이건 내가 던지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진다. 약간 이런 거. 이런 거는 내가 시행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던졌어. 이건 시행인데 동전이 떨어져서 앞면이 나왔어요. 그건 사건이에요. 그래서 얘가 동전을 던져서 나온 결과가 사건이 돼서 뭐 앞면이 나왔다. 아니면은 뭐 뒷면이 나왔다. 아니면은 뭐 홀수가 나왔다. 뭐 짝수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가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들을. 그럼 우리가 그때 표본 공간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집어넣은 걸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집합이에요. 그래서 표본 공간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집합으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1, 2, 3, 4, 5, 6이 들어가 있는 이 집합이 표본 공간이 되는데 표본 공간의 약자는 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는 1, 2, 3, 4, 5, 6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중에서 근원 사건은 뭐냐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사건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근원 하면은 그치? 뭔가 한 개의 느낌이 약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 사건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2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1밖에 없으니까 그건 근원 사건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거 사건 A니까 이렇게 쓰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개밖에 안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전 사건과 공 사건은 앞에 있는 글자를 보면 조금 추리가 가능하겠지. 얘는 전체의 전자고요. 얘는 공집합의 공자입니다. 그럼 전 사건은 당연히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고 공사건은 공집합은 우리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를 공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 사건의 대표적인 예시는 주사위를 던져서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는 전 사건이 될 거고 주사위를 던져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공사건이 되겠죠.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 딱히 용어에서 어려움이 느껴지는 말은 없을 거예요. 그죠? 해봤자 뭐 표본 공간? 이건 좀 약간 전체 집합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단어여서 해봤자 저거. 그래서 표본 공간의 약자가 S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얘를 전부 다 집합이랑 연결을 짓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은 이제 아이는 나랑 같이 고등수학 하를 했으니까 아이한테 익숙할 수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항상 설명할 때 저는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설명을 할 때 얘들아 합집합은 더하기랑 관련이 있는 집합이고 교집합은 곱하기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구할 때 더하기를 쓰는 합의 법칙과 곱하기를 쓰는 곱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더하기와 곱하기의 개념을 쓰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더하기 또는 빼기 아니면 곱하기 또는 나누기를 쓰는데 유일하게 더하기와 곱하기가 공존하는 세계가 이 집합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하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더하기를 쓰는 경우는 경우의 수에서 더하기를 쓰는 경우랑 곱하기를 쓰는 경우를 나눠볼게요. 자, 더하기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와플대학을 갔다고 할게요. 와플대학을 갔어. 난 와대에 갈 거야. 그럼 이제 와플대학을 가면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일단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간식이 뭔가 당겨 땡겨서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상황이 두 개가 있죠. 내가 와플을 먹는 경우와 음료를 먹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커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와플이랑 음료 중에 하나만 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둘 다 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와플 하나, 음료 하나. 근데 내가 여기서 와플이 만약에 5종류가 있고 음료가 3종류가 있을 때 먹고 싶은 게 근데 여기서 내가 근데 다 먹긴 좀 그렇고 배도 안 고프니까 그냥 뭐 하나만 사야겠다 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 또는 이거 라고 해서 두 개를 더하기를 해서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5개랑 3개인데 근데 나는 이번에는 와플도 하나를 고를 거고 음료도 하나를 골라야겠다 라고 하면은 얘랑 얘를 동시에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곱의 법칙으로 곱하기를 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런 차이가 있다 인 건데 확실한 거는 내가 한 개를 고르느냐 둘 다 고르느냐로 더하기와 곱하기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합사건은 또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거나 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합집합의 개념으로 그 두 개를 합쳐요. 사건에 일어나는 거를 모두 합쳐요. 경우의 수를. 그럼 곱사건은 얘가 동시에 일어날 때 교집합인데 얘가 곱하기와 더하기의 개념이 있어서 합사건, 곱사건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배반 사건은 뭐냐면 얘가 진짜 배반은 정말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시는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홀수가 나오는 거랑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집합의 언어로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서로소의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서로소라고 하고 그럼 여 사건은 당연히 여자가 들어갔으니까 여집합이랑 똑같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 게 내가 표본 공간이라면 우리가 A를 홀수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여사건은 당연히 자동으로 짝수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좀 엄청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중간중간에 원순열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제가 1분 요약 한 번씩 해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원순열 문제를 자세하게 볼 건 아니니까. 저 이 수업 정확히 지금 몇 시지? 8시잖아. 정확히 10시간 전에 했던 수업 지금 그대로 복붙하고 있는 건데. 다음 주 금요일 6시에 또 복붙할 예정이에요. 수업이 3개여가지고. 필요 없네. 이따 바로 할게요. 자, 그럼 배반 사건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저는 사실 이제 태정보와 같이 있으니까 태정보 입장으로 가서 저는 서술형 준비까지 같이 하거든요. 항상 수업할 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볼 때 물론 너희 입장에서는 왜 그걸 저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그냥 바로 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술형까지 감안해서 풀이를 다 쓰는 거라서 그거는 또 감안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건 A, B, C를 모두 나열을 해줘야 돼요. 구분을 또 해야 되니까. 자, 그 사건 A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온다고 했으니 2, 4, 6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주사위를 한 번 던지니까. 그 다음에 얘가 주사위를 던져서 이번에 홀수가 나오는 거를 B라고 했으니 사건 B에 들어가는 거는 1, 3,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4의 약수가 나와야 되니까 1, 2, 4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A랑 B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A와 B 라고 써주는데 A랑 C도 비교해봤는데 얘는 2랑 4가 겹치고 그 다음에 B랑 C를 비교를 해보면 1이 겹쳐서 안 되죠. 그래서 배반 사건인 건 A와 B밖에 없더라. 그래서 A와 B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어차피 어렵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게 될 건데 이것도 만약에 서술형에서 써야 된다면 다 써주셔야 돼요.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8장의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전체를 다 넣은 표본 공간 S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럼 1부터 8까지니까 1, 2, 3, 4, 5, 6, 7, 8 이 하나씩 다 들어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개를 뽑아. 근데 사건 A가 뭐냐면 6의 약수를 뽑는 거니까 A는 6의 약수 1, 2, 3, 5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1, 2, 3, 6 그럼 이 상태에서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사건 B를 만들 거예요. A와 배반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근데 배반 사건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랑 교집합이 없으려면 이 B에 나가는 우리가 1, 2, 3, 6은 넣을 수가 없어요. 배반 사건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나는 1, 2, 3, 6을 절대 넣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런다고 해서 4, 5, 7, 8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4만 들어가 있어도 배반 사건이죠. 교집합은 없으니까. 얘가 4가 아니라 5만 있어도 배반 사건, 7만 있어도 배반 사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1부터 8까지 들어있는 집합에서 1, 2, 3,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걸로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부분수는 2의 n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2의 4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구하는 거랑 똑같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6개 끝.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거 2개를 1분이면 풀걸요? 바로 푸시면 돼요. 저처럼 자세하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보자마자 보이면 보자마자 푸셔도 됩니다. 이거 80은 민호 틀렸는데 민호가 틀려서 에리미가 놀랬어.
아침 10시 수업 되게 재밌겠어. 재밌었겠어? 수연이랑 수연도 맞죠? 수연이 묻었어. 수연도 안 왔어. 진짜요? 수아는 할머니 댁 갔고 좀. 아 맞다. 그래서 연락이 다 바로 나오죠? 87번에는 그냥 미안, 책을 꺼내놨어야 되는데 고1 절대값 문제 푼다는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87번에는 니은 밖에 없어요. 있는 대로 그러라고 하면 대부분 답이 한 개더라고. 그냥 니은 밖에 없고 88번에는 4, 4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1, 2, 3, 4를 가져가면 안 되겠죠? 둘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1, 2, 3, 4를 빼면 2개밖에 안 남아서 2에 2제곱 해주시면 돼요. 다시 얘는 4개. 그래서 확률이 사실 설명이 더 짧아요. 방금 건 용어 설명 때문에 설명이 조금 루즈해졌는데 여기는 설명이 조금 더 짧아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집합 A라는 거를 배운 다음에 뭘 배우냐면 NA라는 거를 배워요. NA의 뜻은 뭐냐면 이 N이 넘버링의 N자가 돼서 집합 A의 원수를 셌을 때 몇 개인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A가 확률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A의 확률은 우리가 확률을 영어로 한 읽진 않을게요. 못 읽어서가 아니라 발음 놀림당할까봐 안 읽을게요. 후십 시간에 A한테 읽어달라 했는데 probability라고 읽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거의 약자인 P를 따서 PA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그렇다면 PA는 이라고 많이 물어보면 아 이거 A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 분모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어떤 걸 주겠죠? 얘가 문제를 주겠죠?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는 주3이죠? 제일 원만하다. 자, 주3이 한 개를 던졌어. 그러니까 주3이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개예요. 1부터 6까지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건 A를 5의 약수라고 만약에 할게요. 사건 A가 5의 약수가 나오는 거라고 하면 5의 약수는 1, 5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 두 개를 넣어요. 그럼 얘가 약분해서 3분의 1이 되겠죠. 이게 확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밑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나온 거니까 수학적 확률이라 그래요. 그 하나는 뭐냐면 통계적 확률인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100명의 사람을 좀 너무 차이나는데 1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해요. 근데 그 100명은 전부 다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백신을 써요. 근데 해보니까 100명한테 해보니까 100명 중에 20명은 치유가 되더라. 80명은 안 돼서 어쨌든 이제 20명이 치유가 되더라. 그럼 우리가 치유될 확률을 그렇게 해서 수치로 이렇게 직접 해본 거죠. 실험을 해서 나타낸 거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 그래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100명 중에 20명이 치유가 됐으니까 100분의 20이 되겠죠, 확률이. 그렇게 나타내는 거를 통계적 확률이라 하는데 이건 이따 문제에서 볼게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 정확한 확률은 아니겠죠? 확률이 약간 좀 애매한 뉘앙스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확률의 성질 3개만 보고 갈게요. 3개 같은 2개입니다. 3개 같은 2개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요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건일 때에는 확률이 0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전사건일 때에는 무조건 일어나
일어나니까 그때의 확률은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외의 확률은 전부 다 0이랑 1 사이에 있는 진분수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네, 계산을 했어. 계산을 했는데, 자, 얘들아, 답이 얼마야? 저 4분의 5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확률은 절대 1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확률이 0일 때하고 1일 때인데, 우리가 백분율이라는 거를 배우잖아요. 그 얘할 때 100을 곱해야 백분율이 되거든요. 이때가 100%고, 이때가 0%잖아요. 그래서 0%부터 100%까지의 확률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낸 거, 비율로 나타낸 게 0이랑 1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퍼센트가 0부터 100 사이를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확률도 0과 1 사이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0이랑 1까지만 가는 0%랑 100%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진분수가 아니라 가분수가 나오게 되면 뭔가 계산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서술형 찍을 때도 가분수로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로 찍으면 학원 벽보에 붙일 거야. 확률 문제 가분수로 찍었다고 붙여놓을 거예요. 아니 그럴 일 없으니까 객관식밖에 없어서. 아니 이번 학점 목표 점수 몇 점 올리는 게 목표야? 상승 점수를 20점? 충분하겠다. 너 왜 웃어? 너 왜 웃어? 이거 한 번만 쓸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 문제로 쭉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뒤로 넘기다 보면 사실 다 똑같아 보이는 문제들만 이렇게 주구장창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황이 다 다른데 약간 오늘은 원순열부터 중복순열, 중복조합, 가디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이용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볼 거여서. 오늘 분필가루 많이 모았다, 그치? 오늘 술 많이 먹었지 않은데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도형 그리다가 분필이 갈렸어요. 요즘 보기가 도형이라서 도형 그릴 때 이게 덧대서 그리잖아. 특히 나는 원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지워. 나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필이 많이 갈렸어요. 새 거였는데 다 썼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확률 문제인지 경우의 수 문제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객관식에 답이 있지. 왜냐면 객관식에 당연히 경우의 수 문제는 뭐 3, 5 이런 식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확률 문제는 당연히 선택지가 6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줄 거기 때문에 대강 보고서 이거 확률 문제구나, 경우의 수 문제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태전고가 같은 경우는 확률 구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구했다? 그럼 바로 밭돌수가 날아가요. 2점 날아가요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확률은 아마 3점 날아갈걸요? 경우의 수만 구하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를 안 구한 거 1점이랑 답점수 2점 깎여가지고 3점 깎여요. 그래서 그것까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확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문제에 뭐뭐 할 때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무조건 확률 문제입니다. 뭐뭐 할 때, 뭐뭐일 때, 뭐뭐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확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확률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이 때를 찾아요. 이 때를 찾아서 여기서 문제를 끊어요. 끊은 다음에 거기서 이 때 전에 나온 말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짐 이라는 말이 전체 경우의 수가 돼요. 그럼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6에 36이니까 이 순간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확률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 해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보면 두 눈의 수와 같을 확률인 거니까 이건 그냥 세면 되겠죠? 두 눈이 같으려면 1, 1, 2, 2, 3, 3, 4, 4, 5, 5, 6, 6이에요. 해서 6가지죠? 전체 경우의 수가 36개였는데 지금 내가 만든 게 6개니까 얘를 확률로 만들면 36분의 6으로 만들면 되고 약분하면 6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는 합이 8인 거니까 이거는 세면 되는데 1, 7은 할 수가 없으니까 2, 6부터 2, 6, 3, 5, 4, 4, 5, 3, 6, 2 5개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전체가 36개라고 내가 구해놨는데 그 중에 얘가 원하는 게 5개가 있으니까 36분의 5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3번에 그 완전 제곱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곱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수라고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루트 3의 제곱이랑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렇게 해놓은 건데 그냥 완전 제곱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 4, 9, 16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쓰게 되면 우리는 1, 4, 9, 16, 25 그리고 66에 36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7부터는 안 나오니까 40번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를 보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네, 그럼 1이 나오는 건 1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그러니까 결국은 얘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세볼게요. 똑같은지. 자, 1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1,1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4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2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죠, 주사위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 1,4랑 4, 1이 생겨서 얘랑 좀 달라요. 똑같은 거랑 제곱수는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돼요. 이거까지 추가가 돼야 되고 9를 만들 수 있는 건 3, 3밖에 없고 16은 4, 4밖에 없고 25는 5, 5밖에 없고 36도 6, 6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1번에서 구했던 거에다가 이 두 아이가 추가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6개라 그랬는데 내가 구한 게 8개니까 집어넣고 4로 약분하면 9분의 2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달라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제곱수 나오는 거.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9번만 하고 할게요. 이거 은근 세는 거에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차가 3 이상인 거예요. 3인이 아니라 3 이상인 거 구해주셔야 돼요. 지금 바로 2분 드릴게요. 통이 25분인지 45, 50분이라고 치면 하나에 2분. 근데 그 와중에도 노가다로 푸는 게 한두 개 있을 거니까. 하루에 그래도 아인이랑 국어랑 수학인데 수학만 6시간 하려면 수학이 6시간이요? 우혁쌤은 토요일 4시간이에요. 클리닉 2시간 돼 있거든. 너네 진짜 꿀인 거야. 고등부인데 평일에 2타임 다 있는 반이 없어. 근데 나는 미적분이 월급이고 강남고 2가 화목이라서 진짜 너네 꿀인 거야. 클리닉도 평일에 하고. 한 개짜리를 2번 던지는 거는 동시에 2개 던지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먼저 나온 거랑 두 번째 나온 거랑 다르니까. 저 더 구해야 돼. 3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3 이상인 거 구하는 거지. 아, 그렇게 구한 건가? 아, 뒤집어진 것도 해줘야 돼. 왜냐면은 1 나오고 6 나온 거랑 6 나오고 1 나온 거 다르거든. 그렇게 한 건가? 12?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맞는 거 같은데? 6산이 나오지 않나? 아니 몇 개 나왔어? 12개요. 맞나봐. 3 나오는 게 6개 나올걸요? 아, 그렇게 세는구나. 세는 법은 다 다르긴 한데 난 이거 3일 때, 4일 때, 5일 때 딱딱딱딱 세거든. 아 그러네. 세는 법이 달라서 그렇구나. 나는 저렇게 이제 3 이상이니까 3인 거랑 4인 거랑 5인 거 나누거든. 그렇게 해야 나는 안 틀려서. 내가 열강했다는 증거 아니야? 미안. 나 이렇게 세거든. 다르구나, 나랑 세는 법이. 난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1, 4, 2, 5, 3, 6, 한 다음에 4, 1, 5, 2, 6, 3. 그 다음에 4인 거. 1, 5, 2, 6, 3, 4는 안 되니까 5, 1, 6, 2. 그 다음에 5인 거는 1, 6이랑 6이. 이렇게. 나 이렇게 세거든. 나랑 세는 법이 달라서 그렇구나. 이래야 나 실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얘가 12개가 나오는데 주사위 2번 던지는 거는 전체가 36이니까 36분의 12를 해서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S.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순열부터 해서 순열, 종합, 원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가짓순 끝인가? 이렇게 6개를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일반 경우의 수는 방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뭐 앉을 때, 나열할 때, 그치? 얘는 확률 문제니까 전부 다 뭐뭐 할 때가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뭐뭐라면 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확률 문제는 앉을 때에서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자, 순열은 고등수학 하니까 그냥 요약 없이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6명을 일렬로 앉히는 거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니까 얘는 순열이 되고 6명을 세우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팩이 돼요. 이게 전체.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렇다면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하기에는 A가 이미 있네. 이거를 사건 기억이라고 하죠. 이 사건 기억을 만들게요. 자, 뭐 사건 기억을 만들게 되면 1번. 자, 이 사건 기억에 대한 경우의 수가 A, B가 이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6명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묶어요. 그래서 얘를 붙어서 그냥 한 명으로 취급을 하고 내가 배열하는 게 1명, 2명, 3명, 4명, 5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배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5팩을 먼저 해줘요. 그 다음에 A랑 B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원래 나는 곱하기 2라고 하던데 만약에 서술형을 쓴다면 곱하기 2팩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2명을 배열하는 게 2팩이니까 나열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2팩까지 해줘야 기억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거는 경우의 수고 우리는 확률을 만들 거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분모에 아까 구해놓은 전체 경우의 수를 쏙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주게 되면 이거 약분하면 되겠죠? 5팩이랑 6팩 약분하면 얘가 6만 남아요. 그 다음에 2랑 6을 약분하면 3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확률이 3분의 1. 그래서 계산해놓지 말고 그냥 팩토리얼로 두세요. 우리가 약분할 때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 알고 있겠지만 아이 5팩 얼마? 6팩 얼마? 7팩 얼마? 아 내가 다시 5,040 외웠네. 5,040 8팩은? 4320입니다. 여기까지 외워두세요. 약간 이게 10제곱만큼 여기까지 넣어야 돼요. 9팩이 36만 2,880 외우지 마. 안 해도 돼. 10팩은 그럼 거기서 10 곱한 거니까 362만 8,800 까먹었는데요. 까먹었지만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외워놓으시는 게 앞으로 문제 속도 좀 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컴퓨터인데 여기서 사실은 알파벳 나열하는 거를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한 번 더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알파벳이 없어요.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순열을 써요. 자, 근데 우리가 8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했으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8팩입니다. 전체가 8팩이에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를 좀 지울게요. 자, C랑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C와 T를 쓰기 전에 우리는 이 팩을 쓰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CT 순으로 쓸지 TC 순으로 쓸지 C와 T를 먼저 배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팩으로 시작을 해요. CT를 배열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이에다가 2개의 문자를 끼워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에 2개를 끼워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CT를 쓰면 컴퓨터에서 이 2개가 없어지니까 6개가 남았죠. 그럼 지금 우리는 C와 T 사이에 남은 6개 중에 2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넣을 거니까 순열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2개를 넣는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6P2를 해야 되겠죠. 남은 6개 중에 2개를 끼워 넣어야 되니까 6P2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P를 넣었어. 홉트가 됐네. 그래서 5P를 넣었어. 그럼 지금 남은 게 M, U, E, R 4개가 남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C, T 사이에 2개를 넣은 이거를 이제 한 덩어리로 봐요. 이건 한 덩어리야. 이제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한번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남은 게 M, 뭐 남은 거지? U, E, R. 이렇게 남았죠. 그럼 내가 이거를 아까 이웃하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내가 배열하는 게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5덩어리를 배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5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확률로 만들려면 여기서 분모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인 8팩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8팩 5팩을 날려서 여기다가 876만 남길게요. 5, 4, 3, 2를 날리면 되니까. 그럼 분자에 남는 게 2팩에서 2, 6P2에서 6, 5를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럼 이거 약분하면 6, 6 약분, 2, 4 약분. 더 안 되네요. 그럼 계산하면 28분의 5. 이렇게. 슬슬 여기서부터 계산식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분모에 이제 두 자릿수가 나오거든요. 풀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4분의 5 이런 거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상한 분수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91, 92 두 개만 지금 풀 거예요. 91, 92. 뭘 해야 되나? 많이 가질래? 고일고. 책 안 가져왔을 줄 알고 뽑았는데 다 가져왔더라고. 칭찬 쿠폰 이거 빨리 풀어야겠다. 6, 7, 8, 10. 원장님은 진짜 쿠폰 많이 주시지? 네. 역시 원장님. 나는 짜게 줘야겠다. 아니 안 나누어 떨어져. 나누어 떨어지면 자전거 달라 그랬는데 안 나누어 떨어져서 다음 시간에 나누어 떨어지게 나눠줘야겠다. 목쌤이 이거 주시나? 내가 열심히 줄게. 근데 나 이거 난 거 또 주문해야 돼. 아니 나 이거 천장 주문했는데 이거 한 달 만에 털렸는데? 슬퍼요. 한 달 만에 싹 털렸어. 박스 버렸어 그래서. 슬퍼가지고. 얼마예요? 200원. 천장. 20만 원. 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부원장님께 근데 그것도 좀 까다로운 게 현금으로 내야 돼. 부원장님 현금 20만 원. 드리고 받아오는 거. 부원장님은 나보고 계속 원장님 거 쓰라고 하시는데 뭔가 그 수학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어. 나는 부원장님 거 쓸 거야. 알겠지만 그럼 모르나? 그 칭찬국보 그 부원장님 거는 부원장님 그려져 있는 거는 부원장님께 가져가야 바꿀 수 있거든요. 어색하겠지만 그냥 그러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부원장님 쿠폰은 즉석에서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급전이 필요해. 나 지금 5,000원 필요한데 바꿔야겠다. 한번 바꾸면 바로 5,000원 받을 수 있어요. 안 기다리고. 근데 원장님 거는 그 제출한 다음 달 5일에 받는 거라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또 이제 원장님 쿠폰의 장점은 협업업체나 이런 데에서 좀 이제 쓸 수 있는 원장님이 하시는 이벤트에서 다 쓸 수 있는데 부원장님 거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원장님 거 바꾸면은 그 밴드에 올라가잖아요. 장학생 명단에. 거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거기 올라가는데 부원장님 거는 안 올라가고 그냥 나오는 거라. 그런 장단점이 있지. 하지만 난 이걸 쓸 때다. 내 거 맞을까? 좋아요. 간요 쿠폰. 30분의 1 아닌데. 아니에요? 6팩은 났는데. 4팩 아니에요? 4팩하고 3팩 어디 갔어? 헐. 답이 뭐더라 그때 거. 확률은 항상 다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 위에 거. 왜지? 이게 뭐까지 맞나? 4, 3, 2, 1 먼저 날린 거 아니야? 그럼 6, 5가 남잖아. 600분의 5분의 맞아. 5분의 7분의 5. 이웃하지 않는 거 잘 기억하고 있구나, 예언이. 이웃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이거 다 틀렸는데 토요일 10시 반. 다 틀렸어. 까먹었다고 하더라고. 이어타지 않는 게 뭐예요? 뭐게요? 그걸 설명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그 적어도 문제가 나오거나 뭐뭐 하지 않는다가 나오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야 되나? 이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풀었다가 7분의 6 나오고 다 전멸했어요. 그렇게 풀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뭐 했겠죠? 전체 6명이 한 줄로 사는 거는 6팩이고 거기에서 특정 3사람이 이웃해서 사는 거니까 이거는 4팩에 3팩을 올려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5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미스에 있는 7개의 문제를 나열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혼자 만약에 공부를 해. 설명을 듣지 않았어.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혼자 하면은 이웃하는 거를 빼나봐 하고서 이제 풀겠죠? 만약에 그렇게 풀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 해서 구하니까 7팩이에요. 그지? 근데 7팩에서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모음끼리 이웃한 거 빼야지 라고 하고 얘가 자모를 먼저 구분을 하면 로, 미, 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음끼리 이웃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5팩에다가 이거 3팩을 곱해서 이웃하는 거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 5팩 곱하기 3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OIE가 전부 다 이웃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P, O, I, E, R, M, S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렇게도 붙으면 안 돼요. 즉 P, O, I, R, E, M, S 이런 식으로 모음 2개가 붙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뺀 거는 모음 3개가 붙어있는 것만 빼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게 되면 내가 3개 붙은 거, 2개 붙은 거 다 빼줘야 돼. 그럼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다시 구분 좀 할게요. 이 구분한 상태에서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은 게 지금 모음이잖아요. 얘 말고 조건이 안 붙은 걸 먼저 배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4팩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4개를 먼저 배열을 하게 되면 양쪽 끝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간이 생기죠. 그 5개의 공간에다가 모음 3개를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럼 5군데에다가 3개를 넣는 거니까 나는 5P3을 곱해줘야 되겠죠. 끼워 넣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7팩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7, 6, 5, 9에 P3은 5, 4, 3. 그럼 5 약분 3, 2, 4, 7분의 2.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주시면 돼요. 이웃하는 거를 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건이 붙지 않은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하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을 쏙쏙쏙 끼워 넣는다를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거죠. 순열 조합은 뒤에 조합도 있는데 자, 원순열 1분 요약해드릴게요. 자, 원순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탁이 앉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4명이 앉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4명이 앉는데 내가 항상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에 반장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자 A, B, C가 앉아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애들 떠들어요. 그럼 내가 얘기해. 야, 너네 떠드니까 너네 자리 좀 바꿔. 섞어서 앉아. 라고 했는데 반장이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여기서 귀찮은데 그냥 이대로 한 잔씩 옮기자. 그래? 해가지고 옮겨요. 그러니까 반장이 이쪽으로 오고 A, B, C가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은 결국 그냥 이 상황을 90도 회전시킨 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똑같은 경우의 수로 취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래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4팩이지만 반장이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총 4가지가 똑같은 상황이 나오니까 그거를 4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결국 3팩으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n명을 원순열을 하게 될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얼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1분 끝. 자, 그래서 이 원순열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줄 겁니다. 이 잽을 기준으로 일단 자를게요. 자, 그럼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면 얘가 성별이 나뉘어져 있지만 결론은 2명, 5명을 더한 7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7팩이 아닌 6팩이 들어가요. 원탁이기 때문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팩이 되고 자, 이제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힐 거예요.
얘를 좀 지울게요.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7명이 있었어. 남, 여. 이렇게 있었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내가 일단 배열하는 거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을 배열을 해야 되는데 원탁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5팩이겠죠. 6명인데 원수열이니까 5팩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얘네 둘이 위치를 바꾸느냐 안 바꾸냐가 관건인 건데 원탁이어도 어쨌든 배열을 만약에 다 했어. 여기에 만약에 남학생 둘이 앉아야 돼. 근데 여기에 아이니가 있는 거랑 내가 있는 거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남학생 둘이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남학생 둘이서 위치를 바꾸면 A, B였는데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가 BA가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각각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니까 이건 다른 상황이 돼요. 이 상태에서 바꾸는 거는. 그래서 얘네들끼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둘이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 이 팩까지 같이 곱해줘야 돼요. 원순열일 때는 그게 가장 헷갈릴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해줘하면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짝꿍이 바뀌면 다른 경우가 돼요. 짝꿍이 바뀌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가 6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약분하면 6, 그럼 얘는 3분의 1.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마주보고 하는 것도 되게 쉬운데 마주보고 앉으면은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민호 생각나요. 내가 첫 예시를 민호로 들어가지고 그때 민호 표정에 떨떠름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있었어요. 자, 부, 모 하고 하나, 둘, 셋, 넷 6명이 있었는데 이게 원탁이 앉아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이 원탁이 앉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팩이 되겠죠. 전체는 5팩인데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으면 자 여기서 아빠가 난 여기 앉아야겠다 하고 앉았어요. 그럼 자동으로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엄마는 아니 왜 저기 앉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앉아야 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즉 아빠와 엄마가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아빠가 여기 앉으면 엄마도 여기, 아빠가 여기 앉으면 엄마도 여기, 아빠가 여기 앉으면 엄마도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엄마의 자리가 정해지는 거니까 둘 중에 한 명의 선택지가 없어지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럼 나는 결국 5명을 배열하면 되겠다. 어디에? 원탁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5명을 원수열을 하는 4팩이 돼요. 근데 전체 경우의 수가 5팩이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5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주보는 거는 그냥 한 명을 더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건 둘 다 할게요. 아, 교대로 앉는 건 같이 할까? 아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교대로 하는 경우의 수는 이미 한번 배웠을 거예요. 개념 원리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설명은 제가 할게요. 밑에 있는 거는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먼저 해도 돼? 내가 이 7강의실을 떠나는 날이 올까? 아이니 졸업할 때? 같이 떠나야겠다. 얘들아 안녕. 나 간다. 어디 가세요? 이제 조치를 탈출하러 간다. 아 튀어야겠다. 그치. 선택권이 없지. 마주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귀엽다. 하나, 둘, 셋, 넷. 아, 답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약간 했는데 확률이라고 그런지. 기억이 안 나네. 왜 그렇게 나와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만데요? 7팩이지. 8개를 원수열을 하잖아? 그럴 수 있지. 오. 한 번 했을 거예요. 교대로 앉는 거는 둘 중에 한 종을
먼저 앉혀야 돼. 나 이거 토요일 10시에 이거 영국인이랑 프랑스인인데 내가 뭐라 말했냐면 둘 중에 한 종류를이라고 말해가지고 영국인이랑 프랑스인인데 한 종을 말하려다가 말실수해서 한 종류를 먼저 앉혀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거 강의지 않나? 이러면서 고장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친구가 말실수해가지고 친구끼리 이렇게 통화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거 여자 2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듣고 있는 애들이 막 너 여자 비하 발언 여자 비하 발언 막 이러면서 남자애가 말했거든 그분을. 그래가지고 너 여자 비하 발언 하지 마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종류라고 말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건 하셨죠? 이건 7분의 1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마침 여기에 이 8등분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할게요. 마침 8명이거든. 8명을 배열을 하는 거니까, 일단 때에서 끊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8명이 원탁에 앉으니까 7팩이에요. 그지? 801이니까 7팩.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영국인이랑 프랑스인 중에 한 종을 먼저 배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인이 먼저 앉아. 우리가 먼저 앉지. 이러면서 이제 앉아요. 그 영국인이 앉을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을 앉힌다고 합시다. 그럼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인 4명이 앉으면 그냥 원탕의 일정 간격으로 앉는 거니까 이건 원순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국인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을 해서 4명이지만 3팩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끼워 넣는데 여기서 아까처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만약에 아이디가 앉아있고 여기 내가 앉아있어요. 여기에 지희가 앉아있고 여기에 여은이가 앉아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앉아 우리가 영국인은 아니지만 여기 앉아있다고 치면 이제 여기서 유찬이가 앉아. 유찬이가 앉을 때 유찬이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다르죠. 왜냐면 짝꿍이 아인이랑 나였는데 여기로 바뀌면은 지희랑 나랑 바뀌니까. 그럼 여기서 이 4가지 경우는 전부 다 다른 상황이 돼요. 이미 사람이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짝꿍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배열할 때에는 원순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에 쏙쏙쏙 끼워 넣을 때에는 짝꿍이 바뀌니까 이때는 그냥 순열을 써요. 그러니까 4팩을 해주셔야 돼요. 원순열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는 7팩이었기 때문에 이 7팩을 넣어주게 되면 약분했을 때 7, 6, 5 그럼 3팩이랑 6이 약분되니까 답은 35분의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중복순열도 1분 복습. 이라기보다는 이거 30초 만에 끝났는데 중복순열은 순열인데 이제 순열은 원래 우리가 1년을 나열하는 경우가 순열이었죠. 근데 중복순열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똑같은 거를 또 써서 배열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 라는 건데 이거 분필가루를 먹질 못하는데 괜찮아. 이번 수업 마지막 수업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5개의 숫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같으면 4개 만들 때 4321, 3452 이런 식으로 또 못 썼어요. 근데 얘가 중복이 활용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111, 2323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중복, 순열을 씁니다. 자, 4자리 정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복을 허용을 한대요. 그럼 내가 5개 중에 4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를 신경 쓰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중복, 순열을 써서 5파이 4가 돼요. 이건 5의 4제곱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해야 돼. 파이까지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서술형 쓰니까. 자, 그리고 이거 짝수일 확률인데 우리가 짝수의 조건은 뭐냐면 4자리 정수를 만들었을 때 이 맨 뒤가 짝수면 돼요. 얘가 짝수면 되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우만 2랑 4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만 2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5개, 5개, 5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는 마지막에만 2가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5개 중에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5파이 3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확률로 만들면 전체 경우의 수는 5의 4제곱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이걸 약분해주면 찍찍. 그래서 5분의 2 끝.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얘는 0이 없어. 하지만 학교에서는 0이 있는 걸 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98번을 풀 겁니다. 이것만 한 번 넘길 거예요. 98번. 남은 거는 숙제로 넘어갈 거라서 다 풀고 먼저 풀어도 돼요. 0 조심. 이제 전 시간보다 빨리 끝내주고
40분에 딱 끝날 것 같은 느낌은 약간 있거든요. 그럼 40분에 가요?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 아이니 안 자고 잘하네. 기특하네. 지금 비 오나?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쏠게. 수위? 근데 소리 안 왔어. 그래요? 소리 안 오는 날이야. 아, 내리네? 어떻게 알았지? 눈썰미가 아주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출근 9시 반 넘어서 했는데 9시 20분부터 여기 앉아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일찍 왔어. 여기 나 지각했다고 놀리잖아. 소년. 다. 아, 3파이 3이 아니지. 맨 앞에 0이 못 오잖아. 100의 자리에 0이 올 수가 없잖아. 그거 빼고 해야지. 정답. 정답. 전체 경우의 수가 유치원에도 0 빼야 돼. 맨 앞에 0으로 시작하는 거 빼야 돼.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의 수 구할 때 맨 앞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3파이 3이 아니라 2 곱하기 3파이 2가 돼야 돼요. 얘가 지금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얘는 지금 맨 앞에 0이 올 수가 없거든요. 세 자리 정수니까. 그래서 맨 앞에 0이 올 수가 없어서 여기에는 1, 2 중에 와야 되니까 여기는 2개가 와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딱히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3 곱하기 3이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파이 2라고 써줘야 돼요. 맨 앞에 거는 두 가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0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여기다가는 0을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100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1, 2 중에 들어가야 돼서 여기는 경우의 수가 2개. 여기에는 우리가 0, 1, 2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3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경우의 수가 6개가 되겠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계산이 되겠다. 18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분수는 전체 18개 중에서 얘가 원하는 6개 약분하면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0이 있을 때는 항상 100의 자리, 천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첫 번째 자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일 어려운 가리순. 와, 이거 분필을 못 먹는데 진짜? 거꾸로지면 더러울 텐데. 지울까? 죄송해요. 다시 이거 뭐가 맞지? 아, 이게 맞다. 여기다 2번 닦아야겠다. 고1이 좀 빡센 거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래. 다음 시간에 이거 깨끗할 거야. 아닌가? 다음 시간에 고1 2차 부동식 나가는데 더 더러울 거야, 얘들아. 더 더러울 거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저기 보면은 아까 컴퓨터, 프로미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다른 알파벳이었는데 얘는 아보카도는 똑같은 알파벳이 O가 2개, A가 2개가 있어요. 뭐지? 이렇게 배열을 얘가 똑같은 것끼리 해놨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7개의 문자를 1로 나열할 때예요. 그럼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자,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면 그냥 단순히 7팩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순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순을 쓰는 방법은 1분요야. 우리가 여기서 알파벳이 7개가 있으니까 원래는 1로 나열하면 7팩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똑같은 문자인 A끼리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2팩, O끼리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2팩인데 똑같은 알파벳끼리의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야 하는데 아까 7팩은 5040이라고 그랬고 2팩, 2팩은 4니까요. 계산하면 1260이 나와요. 전체 경우의 수는 1260입니다. 자, 이번엔 모음끼리 이웃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보카도를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아보카도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자, 모음끼리 이웃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얘네끼리 이렇게 쓱 묶어주겠죠. 그럼 우리가 배열을 해야 되는 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를 배열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건 4팩이에요. 1을 나열을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 A끼리, O끼리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4개가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인데 A가 2개니까 나누기 2팩, O가 2개니까 2팩 집어넣어서 요거 2개를 곱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됩니다. 계산해볼까? 4팩은 24 곱하기 이거 약분하면은 6이 남아서 6 그러면 144가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1260분의 방금 계산한 144 얘 가지수는 분수가 나와가지고 번분수 할 바에는 얘가 조금 더 빨라가지고 자 이거 12로 나누게 되면 105 12 한 번 더 내네요. 105분의 12인데 3으로 한 번 더 나누면 3, 3, 9, 3, 9, 15 3, 4, 12 35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수는 이거 중복되는 걸 잘 세주시면 돼요. 2개, 2개인지 뭐 3개인지 이걸 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99번을 하시면 됩니다. 99번 또 99번 하세요. 지칠 시간이지. 아니 그래도 목요일에 머리 귀여웠는데 가끔 중2 남자애가 양갈래 하고 오거든요. 네? 더스프링 예솔이처럼. 근데 그러고 와 학교 끝나고 그러면 일단 물어보지. 우와 그러고 양갈래 왜 했어? 이러면은 같은 반 여자애가 바꿔줬어요 이러는데 근데 그걸 안 풀고 온다는 건 본인도 그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건담 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건데 순찰 맞아. 야 너 몇 마리 그린 거예요? 유니가 그린 것보다 귀엽네. 진짜요? 유니 거 뭔가 뭐라 하지? 뭔가 날린 그림? 좀 정성 들여서 그린 것 같은데? 야 빨리 세. 빨리 계산해. 전체 경우의 수 몇이에요? 60? 2가 맨 앞에 맞잖아. 그러면 2 한 개 썼네. 그럼 남은 5개만 배열하면 되잖아. 대박! 남은 5개 배열. 전체 경우의 수 맞아요. 맞아요. 계산해. 남은 5개만 배열하면 되잖아. 맨 앞에 2 넣고. 알 것 같아. 확실해? 담당면 말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가 60까지 다 나왔거든요. 맞지 않을까? 3팩 2팩분의 6팩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맨 앞에 2가 오게 되면 2를 배열을 하고 5개를 배열을 해요. 그럼 지금 2 하나가 쓱 지워지게 되면 5개의 알파벳인데 P 3가 붙으니까 3팩으로 나눠요. 그럼 얘가 20이 돼요. 뭐야 20인데? 그래서 얘가 약분하면 20이니까 전체 60 중에 20이어서 약분하면 3분의 1. 아니, 왜? 뭐가 잘못됐어? 했는데? 이용 넘어가야지. 자,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 조합부터 문제가 조금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을 보면은 여러분은 흑백이라 색깔이 안 보이겠지만 여기를 보면 문제에 써있기는 해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초록 공이 5개가 들어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꺼낼 때지만 여기서 제가 4개의 공을 꺼낸다가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면 공 10개 중에서 공 4개를 꺼내는 거니까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 여기다 할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거는 수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넣어가지고 그냥 4개를 쑥 꺼내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을 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시 4가 돼요. 그러면 10, 9, 8, 7을 4, 3, 2, 1로 나눠야 되죠. 그럼 나누면 4, 2, 8, 3, 3은 9. 그래서 210이 나와요. 전체 경우의 수는 210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번, 2번, 3번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4개의 공을 꺼내는데 전부가 초록색 공이 나오려면 내가 저 4개를 이 초록색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되죠.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가 210개인데 거기서 초록색 공을 꺼내는 게 내가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니까 얘는 분자에다가 5C4를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5C4는 우리가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5C1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1의 10분의 5가 되니까 약분하면 4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흰 공 2개랑 검은 공 2개를 뽑아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210개인데 거기서 흰 공 2개를 뽑는다는 건 흰 공이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흰 공 3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은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2개 중에 2개를 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4개를 동시에 뽑는 거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2개를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1의 10분에 계산하면 3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돼요. 약분하면 70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한 거에 따르면 전체 경우가 210개고 얘가 흰 공을 2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흰 공 3개 중에 2개를 뽑겠구나 해서 3C2를 여기다가 올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나는 4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는데 이 경우의 수는 공을 2개밖에 뽑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2개를 덜 뽑았으니까 내가 2개를 더 뽑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흰 공 중에서 지금 2개를 뽑았잖아요. 그렇다는 건 남은 2개는 흰 공이 아닌 데에서 2개가 더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매바 같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7개 중에서 2개가 더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7C2를 달아주셔야 돼요.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0분에 3C2는 3이고 7C2는 7, 6에 42를 이루니까 20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 10분의 3이 나오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4개를 뽑아야 되는데 2개밖에 조건이 없다? 그럼 남은 2개도 뽑아야 되는 거를 꼭 고려해 주셔야 돼요. 2개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3번.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러분이 102번을 한번 해볼게요. 제비뽑기를 한번 해봅시다. 당첨제비 7개가 들어있는데 전체가 16개라는 건 꽝이 9개가 있는 거겠죠? 그거 감안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꽝이 9개. 무려 9개.
여기 있는 시간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릴게요. 천천히 계산하세요. 계산 실수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미리 줘야겠다. 까먹을 것 같은데. 받기 싫어? 그때 미리미리 하세요. 미루다가 까먹지 말고. 제가 받아줘. 님. 뭐야? 약간 더 될 것 같은데? 7분 하고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요? 응. 근데 전체가 이게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까 풀었던 거에 따르면 나와지지? 아, 그래요? 그럼 다 맞아요. 잠깐만. 이거 약분이 잘못됐다. 전체 경우일수 맞아요. 다 맞는데? 이거 1, 2, 3 그대로 냅두고 써야겠다. 전체 경우일수 560까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560이라고 하고 나머지 식만 제가 칠판에 쓸게요. 다 풀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저랑 똑같으면 돼요. 네, 똑같아? 저랑 똑같이 나오시면 돼요. 꽝이 9개가 있는 거를 먼저 세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당첨 1개만 얘기를 했죠. 당첨이 1개가 나왔다는 건 나머지 2개는 꽝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반드시 9C2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3번도 마찬가지로 9C1 반드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 아까 저번에 수업하다가 저 7C2를 잘못해가지고 나 답을 틀렸거든요. 하하 조금 부끄러웠어요. 계산이가 틀렸거든요. 됐어? 이해 안 된 건 없죠? 일단 뭐 계산보다는 일단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2개 남았어 얘들아. 아닌가? 3개 남았어 얘들아. 죄송해요.
2개인 줄 알았어요. 자,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건데 보통 중복조합을 다들 제일 많이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자, 1번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4가지가 있는데 중복을 활용해서 뽑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꽃 5개를 뽑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복조합을 쓰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아이는 H입니다. H인데 우리가 앞이랑 뒤에 상관없이 숫자가 아무거나 올 수 있어요. 얘가 덮어도 돼요. 중복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2H3이 오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2H3인 경우에는 일단은 이 중복조합인 상태에서는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H가 C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오고요. 이 앞에는 뭐가 오느냐, 2랑 3을 더한 다음에 1을 뺀 게 들어와요. 4가 들어오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4C 1로 바꿀 수가 있어서 4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복조합 풀이법이에요.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할 때에서 끊어놨어. 근데 꽃이 총 4종류가 있는데 중복을 활용해서 5개를 뽑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4H5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종류가 4종류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데 중복을 활용해서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중복조합을 씁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요 풀이법에 의하면 중복조합은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 오는 거는 얘가 5가 그대로 따라오고요. 왼쪽은 2개를 더한 다음에 1 뺀 거. 그래서 8이 들어와요. 근데 8C5는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8C3과 똑같고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돼서 요거 3이 약분해주면 56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6이다 라는 거를 먼저 구해놓고 문제를 보면, 자, 수선화가 2송이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일단 내가 5개를 뽑아야 되는데 무조건 수선화 그래서 수선화를 2개를 뽑아야 되고 나는 이제 3개나 더 뽑으면 돼요. 수능 상관없이. 근데 수선화 2송이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선화는 거기서 뽑으면 안 돼요. 그럼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 수선화를 제외한 나머지 3종류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3H3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조합에 의해서 얘가 5C3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5C2가 되니까 계산하면 10가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확률을 나타내면 전체 56가지 중에 10가지여서 약분해서 28분의 5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제일 그나마 좀 문제가 그 한국어가 조금 어렵게 되기 좋은 게 중복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얘가 500원짜리 동전이 8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금통에다가 넣을 겁니다. 동그란 저금통, 네모난 저금통, 사다리꼴로 해야겠다. 사다리꼴 저금통. 자,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넣을 때에서 끊으면 이거는 우리가 중복조합의 특징은 뭐냐면요. H를 기준으로 이 앞과 뒤에 오는 게 여기가 내가 선택하는 대상이 몇 개인가를 여기다가 넣어요. 근데 이건 내가 동전을 고르는 게 아니라 동전을 들고 어디에다가 넣을지 저금통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저금통의 개수가 앞에 와야 되고요. 뒤에 8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운 거에 의해서 조합으로 바꾸면 10C 8로 바꿀 수가 있고 조합의 성질로 10C 2가 되면서 계산하면 45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5개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동전 8개였는데 각 저금통에 1개씩은 무조건 넣으래요.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넣었어요.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8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넣었으니까 이제 남은 동전은 5개가 남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는 저금통 3개 중에서 동전 5개를 넣는다. 3H5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조합으로 바꾸면 7C5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7C2 계산하면 21. 그래서 이거를 확률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전체 45가지 중에서 내가 만든 21인데 15분의 7 3으로 약분하면 15분의 7. 그래서 얘가 한 걸음도가 여기에 붙어있는 게 중복조합을 쓰는 케이스가 조금 좀 다양하고 그 문제를 봤을 때 중복조합인지 나중에 캐치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는 105번을 하죠. 이거는 그 까먹으신 분만 보시면 되는데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의 기준이면서 그거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기억 안 나시는 분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는 기명이 기록할 기자와 그 이름 명자가 만나서 기명인 거거든요. 그럼 이건 투표용지가 두 개가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투표용지를 받아요. 최고의 선생님을 뽑아. 그러니까 다들 아이니가 뽑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라 하지? 그 본인 이름을 쓰는 칸이 만약에 있으면 여기다가 뭐 아이니 같으면 이렇게 쓰겠죠. 이거 쓰겠죠? 나 같으면 김지원이니까 김지원 이렇게 내 이름을 쓰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니가 만약에 원장님을 뽑아요. 최고의 선생님으로 뽑았어. 나도 원장님을 뽑아요. 그럼 이걸 나중에 원장님이 보시면 아이니랑 지원쌤이 날 뽑았구나 라는 걸 알겠죠? 이건 기명투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투표권은 다 다른 투표권이 돼요. 이거는 아이니가 준 거, 이거는 지원이가 준 거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무기명 투표는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내 이름을 쓰는 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이니도 원장님을 썼는데 나도 원장님을 썼어. 근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글씨체를 모르니까 이거 그냥 둘 다 똑같은 원장님을 뽑은 표에서 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명투표는 얘가 순서가 바뀌는 거에 영향을 받고 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 나도 원장님을 뽑을 수 있고 아이니도 원장님을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건 중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 다 중복이 가능하니까 둘 다 중복이기는 한데 기명투표는 순서가 바뀌면 그건 바뀌어요. 왜냐면 이름이 적혀있으니까 그건 다 다른 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명투표에서는 중복 순열을 사용을 하고요. 이거 무기명투표에서는 중복 조합을 사용을 합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니까 중복 조합을 써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끄러우니까 지우죠. 계속 영상에 담기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바로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투표할 때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유권자에서 내가 여기서 야 투표할 사람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내가 표를 가지고 누구 투표하지? 하고서 A, B, C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무기명 투표로. 그래서 우리는 H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앞에 들어오는 게 내가 선택하는 대상이 들어와서 이 후보 셋 중에 누구를 뽑을지를 고르는 거니까 여기에 3이 들어와요. 근데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10명이니까 각각 10개의 투표권이 뚜루룩 가겠죠? 3H, 12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꾸면 12C10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12C2 계산해주면 66 이게 되겠네요. 전체가 66. 근데 여기서 C가 비리를 저질렀어. C가 한 표도 받지 못했어. 네, C입니다. 기부상품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뽑아. 좀 슬프긴 한데 비리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나쁜 짓을 했어. C가 한 표도 받지 못한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C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A랑 B 중에서만 뽑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 A는 결국은 2명 중에서 10개의 투표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1C 10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11C 1로 바뀌어서 11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확률이니까 분수로 바꾸면 66분의 11이어서 약분하면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 다음 성적 확률. 이건 아까 자세히 보지 않아서 이 밑에 있는 거를 먼저 볼 건데요. 자, 이 107번을 보면은 이게 좀 위에 있는 거랑 이거 좀 달라서 이거 하고서 필수로 올라갈게요. 자, 107번에 보면은 이게 아까 내가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지금 병에 걸린 실험용 쥐 100마리한테 치료제를 투여를 했는데 이게 좀 뭐 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완치된 쥐를 보니까 100마리 중에 다 치료가 되긴 했어. 근데 1일이 걸린 쥐가 있고 2일, 3일, 4일이 걸린 쥐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게 2일 이하의 확률을 원하는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면 총 100마리가 있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0이에요. 내가 100번 정도 치료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100번 정도 치료해봤는데 2일 이하인 애들이 22과 43이더라 라고 해서
여기에 1일이 걸린 22마리와 2일이 걸린 43마리를 모두 더해서 2일 이하인 애들을 셌어요. 근데 100마리 중에 65마리는 이렇던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통계를 냈더니 그게 확률이 0.65였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게 끝이에요. 끝. 이게 확률. 그럼 밑에 있는 거 바로 할 수 있으시죠? 3시간 미만일 확률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냥 누가 덧셈 잘하냐? 의 문제였다. 라는 거. 더해야 이나. 전체 인원수 더하고 3시간 미만 구하고 분수 만들고 기하적 확률까지 오늘 할 거여서 아니야 귀엽지? 뭐예요? 학교 시켰는데 이렇게 왔어. 비니까 말이야. 뭐요? 응. 주말 알고 보니 좀 귀여우시네. 이거를 내가 커피를 샀지. 6잔이나 시켰어. 사실 사러 갔으면 내고만 샀을 텐데 비 와서 나가기 싫었어. 집 갈 땐 비 안 와야 되는데 그치? 아휴 날씨가 들쑥날쑥이라서 아프지 않게 조심해 얘들아. 얘는 뭐더라? 108번에 25분의 21이에요. 이건 소수로 나타낼 필요는 없는데 소수면 0.84겠죠? 근데 25분의 21,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가 400명이고요. 다 더하면 3시간 미만이 72, 104, 160을 더해서 336명이에요. 사실 400에서 2개 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336명입니다. 그래서 400분의 336을 하면 25분의 21이 돼요. 당연히 이렇게는 문제를 안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얘가 그래서 흰 공이랑 검은 공이 다 합쳐서 10개가 들어있었대요. 근데 각각 몇 개인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여기서 내가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꺼내서 검정 그래서 또 하고서 검정 하얀 또 이렇게 해서 흰색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여러 번 해보니까 뭐 한 30번에 10번 뭐 60번에 20번 이런 식으로 3번에 한 번 정도 3번에 한 번 정도 흰 공만 2개가 나오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는가 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흰 공을 n개라고 놓을게요. 흰 공에 n개 있었다? 그럼 우리가 자동으로 검은 공은 10-n개가 되겠죠. 총 10개라고 했으니까. 글씨가 적지 안 써지지. 10-n개. 다 있었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는 자 일단 내가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시행을 하죠. 그럼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10C2가 될 거예요. 따로 할까? 잠시만요. 전체 경우의 수는 10C2가 돼요. 이거 계산하면은 45네. 45가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45개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2개가 모두 흰공인 경우를 사건 A라고 놓고 사건 A를 구할게요. 흰 공이 2개가 나온다는 건 내가 n개 중에 2개를 뽑은 거겠죠. 그럼 NC2겠네? 근데 NC는 우리가 조합을 풀어주게 되면 n 곱하기 n-1을 2로 나누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확률로 나타내면 얘가 분모에 들어가고 얘가 분자에 들어가겠죠. 45는 1분의 45. 그럼 이거 번분수에 의해서 이렇게 2개를 곱한 게 분모, 이렇게 2개를 곱한 게 분자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어떻다고 했냐면 3번에 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분의 1입니다. 근데 얘가 3분의 1이 되려면 분자가 30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1 차이 나면서 30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n값은 6이 됩니다. 6고 3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흰 공이 6개 들어있었다 라고 풀어줄 수가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요. 그 확률, 통계적 확률 문제는. 이 밑에 있는 거는 좀 이지한 문제였고. 선생님.
확률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3번에 한 번 정도 나오더라 라는 게 이제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해 준 거거든. 자, 마지막 기하적 확률, 어째 40분, 42분쯤 할 수 있겠다. 자, 기하적 확률은 이제 기하는 도형이죠, 사실. 약간 좀 그림적인 이거에 그냥 넣어놓는 기하. 기하학의 준말이라는데요. 기하학. 자, 기하학은 도형 및 공간에 관한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부문. 어쨌든 약간 좀 도형 파트를 우리가 기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서는 넓이를 기준으로, 아까 뭐 상황에 따라 길이를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처럼 여기 관역판을 보면, 관역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넓이가 1, 3, 5, 7이래요. 그럼 전체 넓이가 16이겠죠? 근데 그 중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과 5를 더한 6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색칠한 부분을 맞출 확률은 전체 16 중에서 6인 거니까 16분의 6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어서. 하지만 저렇게 내면 학교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기하적 요소가 다 너네 이거 다 배웠으니까 알고 있지? 라고 얘가 자동으로 넣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라서 기하 파트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중에 기하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 너네 고등수학에서 원해방정식 하고 왔지? 그렇게 하고서 원해방정식 문제를 띡 주거든요. 근데 원방 내용 하나라도 까먹으면 풀 수가 없는 그런 거 많이 줄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얘가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삼각형을요 각으로 구분을 할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놔요. 이거 약간 그냥 중근 거 복습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썼을 때 얘가 똑같으면 돼요. 근데 예각은 어떠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 게 c제곱보다 크면 되고요 중각삼각형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 것보다 c제곱이 크면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각일 때를 기준으로 항상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각일 때가 기준인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만들어주는 방법은 얘는 반원이에요. 자,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름이라고 하면 이 지름을 기준으로 놓고 여기다가 아무데나 점을 찍어요. 그리고 삼각형을 만들면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되죠. 요거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가 2cm는 아니지만 얘가 2예요.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이 여기서 정확히 1이 되는 지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겠죠. 반원이. 왜 이렇게 찌부가 됐지? 다시 그릴게요. 일단 원이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그냥 그려야겠다. 이렇게 반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지름이 2인 반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점을 찍었을 때가 딱 직각이 되는 순간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깥으로 만약에 벗어난다면 이 바깥에 점을 찍었어. 그럼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보니까 여기에 예각이 생겨요. 그럼 원 안에다가 점을 찍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둔각이 생기죠.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게 둔각 삼각형이 되게 만들어 줄 거니까 결국 나는 이 점 P를 이 원 안에다가 찍어야 둔각이 생기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전체 넓이는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거는 이 반원 안에 내가 점을 찍어야 하는 상황인 거니까 반원의 넓이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점이 전체 사각형 중에서 이 반원에 들어가는 곳에 점이 찍히면 둔각이 될 거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니까 2, 2, 4가 되고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r 제곱을 하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돼요. 근데 4는 1분의 4니까 번분수에 의해서 8분의 파이가 되겠죠. 확률이 8분의 파이가 된 거예요. 한 개가 될 거예요. 이거 109번을 바로 하시면 돼요. 이거 실근을 가질 확률은 그냥 판별식만 쓰면 돼서. 근데 좀 어려워가지고 109번을 하고 갑시다. 109번.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만 잘 써주시면 돼요.
맞아. 여기가 2인 거예요. 여기가 2인 거고 여기가 1, 여기가 1이죠. 그래야 2, 3, 4가 되니까. 여기도 왜 색칠이 안 되어 있지? 여기 되어 있는 거구나. 여기가 색칠이 여기인데 계산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맞출 확률이 전체 넓이는 그럼 반지 넓이 4인 원이 전체 넓이니까 16파이. 근데 거기에서 전체 넓이에서 가운데 거를 뺀 건데 여기 반지 넓이 3인 원이니까 9파이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16파이분의 7파이가 되는데 파이가 약분되니까 답은 16분의 7 입니다. 끝. 영상 끝낼게요. 속지는 프린트 끝내고 오시면 되고요.